이 사이코패스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는 코티졸이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아드레날린이 나와요. 아드레날린 하면 흥분하는 그런 호르몬이지 않습니까? 또 조커 같은 경우는 살인을 저지르고 반응을 보게 되면 춤을 추고 이런 걸 봤을 때 오히려 약간 즐기는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오는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그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이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초로 호르몬TV의 안초로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호르몬의 영향을 얼마나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들, 기쁨, 슬픔, 분노, 심지어 사랑까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호르몬들이 무대 뒤에 연출일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신비로운 호르몬의 세계를 조금 더 재미있고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오늘부터 호르몬 시네마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영화는 바로 수많은 해석과 논쟁을 낳은 작품 조커입니다. 조커는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그의 뇌 속 호르몬들이 일으킨 이미 예정된 폭풍이었을까요? 오늘은 조커라는 캐릭터를 통해 우리의 감정과 행동 그리고 선택이 호르몬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고 또 왜곡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조커를 보면서 생각했던 질병은 웃음 발작이라는 병이 있거든요. 자기가 웃음을 참지 못하는 그런 병이에요. 뇌전증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요. 뇌전증이 아닌 웃음 발작을 일으키는 것 중에 유전적 질환으로 엔젤멜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염색체 이상으로 이제 얼굴이 광대뼈가 튀어나오면서 웃음을 잘 참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요. 웃게 되면 또 이 스트레스를 갖다 줄이는 코티졸 호르몬이 또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게 서로 우리의 호르몬이 웃음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말이 사실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웃는다고 하면 이 광대 근육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이럴 때 사실은 여러 가지 좋은 호르몬들, 엔돌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코티졸 같은 것들이 줄어들고 엔돌핀이 폭발하면서 웃음이 또 터질 수도 있게 됩니다. 조커의 일생은 보면 굉장히 억압되어 있고 우울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사람들도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때는 억제됐던 도파민의 고삐가 풀려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엄청난 후회를 하고 이제 코티졸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 조커는 보통 사람의 상식 이상으로 굉장히 어릴 때부터 학대받고 억제받았던 도파민의 고삐가 갑자기 이제 폭발하면서 어떤 충동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이코패스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는 코티졸이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아드레날린이 나와요. 아드레날린 하면 흥분하는 그런 호르몬이지 않습니까? 근데 조커 같은 경우는 살인을 저지르고 반응을 보게 되면 춤을 추고 이런 걸 봤을 때 오히려 약간 즐기는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오는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그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이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아 정체성이 무너졌을 때, 예를 들면 질투의 감정이 생겼을 때는 도파민이 나오고요. 박탈감 같은 게 떨어졌을 때는 세로토닌 호르몬은 분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코 드라마 같은 거 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조커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만나면서 박탈감을 느끼고 배트맨을 만나서 질투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더 좀 이상하게 꼬여가는 것들이 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이 호르몬이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사실 이런 감정이 이제 작동해서 뇌는 더 많은 나쁜 호르몬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왜 도파민 중독이라고 얘기할 때 보면은 처음에는 이 정도의 자극이 이 정도의 도파민을 분비했지만 나중에는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자극을 찾게 되고 자극의 강도나 가지수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커는 이런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구조에서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의 호르몬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커가 도파민으로 대표되는 캐릭터라고 생각한다면 도파민이 계속 한없이 분비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붕괴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도파민 붕괴라는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도파민 붕괴가 되면 더 이상 도파민은 나오지 못하고요. 그럴 때는 허무감, 박탈감, 심지어 무기력증, 감정도 못 느끼게 되고 그냥 주저앉고 말거든요. 하나없이 도파민을 추구했던 조커가 더 이상 도파민을 분비할 수 없어서 도파민 붕괴가 된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어릴 때 아동학대를 겪은 이들이 스트레스가 보이게 되면 그걸 어떻게 맞서서 싸우려고 하다기보다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성인이 된 후에 거기에 대해서 호르몬의 과민 반응 내지는 이상 반응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념이 강해질 때 나타나는 뇌의 변화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 잘못된 자아로 자기를 갖다가 구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드라는 것은 충동적인 나고 자아는 어떻게 보면은 판단적인 나고 그 다음에 슈퍼에고, 그러니까 자아라는 게 에고지 않습니까? 슈퍼에고라는 건 그거를 갖다가 초월하는 어떤 도덕적이고 절대적인 자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간자적인 자아가 사실은 좋은 자아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자아가 될 수가 있는데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이 강해지고 했던 이 조커의 모습은 결국 올바른 조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가끔 때다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도파민 호르몬이 굉장히 과다하게 분비돼서 자기가 옳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신념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옥시토신이나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와서 상대방에게 귀도 기울이고 소통도 해야 되는데 대신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 생기고 자기 전환이 됐을 때는 옥시토신이나 세로토닌 호르몬은 떨어지게 되고요. 자기를 누군가가 공격할지 모르겠다는 불안 추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아 전환이 자기 확신으로 변한 이 상태에서는 도파민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색깔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코티졸은 강하게 나타나지만 세로토닌이나 옥시토신 호르몬은 되게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계속 옳다고 주장하고 나쁜 일을 하는 그런 느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영화 조커를 통해서 호르몬의 세계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영화를 보고 명작이다 라고 느낄 때 그 감정에도 호르몬은 과연 작용하는 것일까요? 감동, 분노, 몰입 이런 순간마다 우리 뇌에는 과연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고 있을까요? 앞으로도 일상 속 호르몬 이야기, 영화나 드라마 속 장면을 통해 재미있고 쉽게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원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기대해 주십시오.